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티브 승려입니다. 자, 오늘은 실질적인 현재 캐프의 플래그십인 블레이드 원 메타 최신형이죠. 이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블레이드 원 메타는 저희가 2도 다뤄본 적이 있고 1도 오래전에 리뷰를 처음에 메타가 나왔을 때 다룬 적이 있지만 이 제품을 의외로 사용자들이 많지 않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의외로 이 컨셉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의미인데,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제품인데, 이렇게 사실은 좀 고수?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지만 그 오디오를 많이 다뤄본 분들이 재미 삼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스피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피커를 2도 그렇고 결정하려고 이렇게 막 직전까지 가는 분들을 몇 번 봤는데, 이거 우리 집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 혹은 집에서 이거 아주 사오려면 직육면체로 된 반듯반듯한 거 사오래,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이 제품의 소리를 듣고, 일단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스피커에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결정할 때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나마도 이 블레이드 1의 존재를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또 한 번에 이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은 사실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캐프가 61년에 설립되는 캐프가 50주년으로 만든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걸 만들고 나서 LS50을 바로 만들어서 그거를 50주년을 LS50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쐈죠. 쫙. 그건 아마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50주년을 어떤 회사의 어떤 기념을 할 때도 상징적인 어떤 제품에다가 그쪽의 기념이라는 그런 명예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그런 제품에다가 그런 의미를 두는 좀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캐프의 경우는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누구나 쓸만한 제품에 50주년이라는 이름을, 아예 이름 자체도 LS50이라고 그렇게 부여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50주년에 좀 더 포괄적이고 원래 캐프의 원료를 쭉 가져왔다는 의미에서는 이 제품이 사실은 50주년이 됐어야 되고, 50주년 해에 만든 제품입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요 LS50에 약 20cm 높이의 이 1m 50cm의 블레이드가 가려져 있다는 말을 종종 하는데, 그런 LS50의 어떤 아주 강한, 거기에 비친 그런 여러 롱셀러, 기타 이런 영예 뒤에 그거 LS50을 만들게 한 그 모든 기술은 이 바로 블레이드 1 메타에 있었다고, 그때는 블레이드 1이었죠. 1 메타에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제품이 좀 보이실 거예요. 캐프의 블레이드 1 메타는 캐프가 초기부터 지향했던 그런 많은 사운드 컨셉과 그 다음에 굉장히 의욕적인 어떤 만듦새, 성능, 그리고 디자인까지 그런 게 집약이 돼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든 제품이라는, 그게 캐프의 다른 제품하고 최상위 제품이기도 하지만, 이 제품을 뭐 중간급으로 만들었어도 다른 제품하고 많이 차별화되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블레이드 1 메타 소리를 오늘은 T 플러스 A 시스템으로 M200, DAC200, 그다음에 MP200 요 네 개 세트, T 플러스 A 세트로 드라이브를 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악 먼저 들어보시죠.
People killing, people dying, children hurt and you hear them crying. Can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and would you turn the other cheek?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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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p us, send some guidance from above. These people got me questioning, where is the love? Where is the love? Where is the love? Where is the love? 네, 이 제품은 제가 아까 이 제품을 사용하는 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이 제품을 들어보면서 듣게 된 순간 안 듣던 음악들, 그 다음에 난 음악이 정말 지독히 싫었어, 음악에 취미도 없고 음악이 그렇게 시끄럽고 막 이랬던 그런 분들도 이 스피커로 어떤 특정 음악을 듣고 나면 그 음악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아마 새롭게 음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기실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스피커, 그런 소리를 내는 스피커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좀 아까 들은 오페라 같은 것도 그래요. 오페라, 푸치니 라보엠에 나오는 로렌드 비아존하고 안나 랩코가 부르는 듀엣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그 음악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마치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 문을 걸어 잠그고 LP를 틀어주잖아요. 전 교도소, 복역하고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수 있는 큰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그게 피가로, 그것도 마침 모차르트네요. 피가로의 결혼의 편지의 이중창이었는데 그 곡이 똑같아요, 상황이. 사람들이 거기서 그러죠. 그 곡이 뭔지, 또 누구의 곡인지, 누가 부르는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몰라도 모건 프리만이 그러죠. 생전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고. 감옥에 있는, 교도소에 있는 그 스피커 소리가 얼마나 하이파이였겠습니까만 그런 소리를 들려줬을 때 아마 그 주인공 누구죠? 이분은 그 죄수들, 자기의 같이 복역하고 있는 죄수들한테 그런 어떤 행복을, 잠깐 행복한 순간을 안겨주려고 그렇게 막
독방에 갇히고 매를 맞아가면서 그 음악을 틀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블레이드 1 메타에서도 그런 어떤 음악을 모르는 혹은 그 곡을 모르는 사람들도 음악에 빠져들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오페라처럼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스케일과 어떤 스테이징 이런 것들을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집에서 그렇게 구현이 가능하게 만든 그런 스피커라는 의미에서 그 곡도 오늘 잠시 같이 들어봤습니다. 이 스피커는 생김새를 보면 블레이드 2보다 한 등급이 좀 서로 달라요. 1은 만들고 2를 만들었지만 블레이드 2보다 약 10cm 정도가 높고, 대역도 약 블레이드 2는 시작이 40Hz 때부터 시작하죠. 얘는 27Hz까지 내려갑니다. 높이는 똑같아요. 45kHz. 그래서 대역의 그 아래 낮은 대역까지 내려가는 대역의 폭도 넓지만 그 옆에 측면의 우퍼, 키가 크기도 하지만 이 우퍼가 블레이드는 전부 양쪽에 2개씩 총 4개가 있죠. 서로 쌍으로 동작을 하게. 그게 블레이드 2는 그게 6.5인치인데 얘는 9인치인가 돼요. 8.9인치 정확히 말하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앞에 구경도 나머지 스펙까지 알려드리면 미드레인지가 4.9인치, 1인치 트위터, 요 캐프의 유니 Q 드라이버 12세대 버전 최신형을 달고 있고요.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우퍼의 사이, 그 다음에 유니큐 드라이버 뒤쪽 음의 시작하는 부분이 똑같이 설정이 되게, 그래서 그걸 보인 소스 드라이버라고 이제 표현하는, 총 6개 유닛이 한 곳에서 음이 시작하게 만든 그런 구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낮은 대역까지 울리면서 이런 4개의 우퍼가 울리는 그런 이런 슬림한 폭에서 우퍼가 울려서 그런 안정적인 저음을 나오게 하려고 바디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썼죠. 안에도 굉장히 뭐 이렇게 각 체인버가 나눠져 있고 복잡한 구조로 그런 공진 같은 걸 대비해서 제작이 되어 있지만, 바깥도 이게 하이 덴서티 고강도 HD 폴리우레탄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나무나 플라스틱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이 뒤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이거 뭐라 그러죠?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는 그 산 이름이 뭐죠? 코르코바도인가? 그 언덕처럼 쫙 이렇게 하여튼 이런 조형의 어떤 멋을 굉장히 멋스럽게 제작을 했습니다. 앞면도 옆에서 보면 살짝 튀어나와 있지만, 그래서 원래 제품 이름을 그냥 블레이드라고 붙인 거는 조금 의외이긴 한데, 약간 이미지도 그렇고, 원래는 그 루마니아 작가 브랑쿠시 그 돌에다가 사람 얼굴 새기는 거로 유명한 분 있죠. 그분의 버드 인 스페이스라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의 형상을 영감을 받아서 에릭 첸이라는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보면 디자인이 이렇게 생긴 스피커는 아마 스피커 역사에서 없어요. 앞면에서 봐도 유선형, 뒤에서 봐도 유선형이고 위에서 봐도 유선형이고, 이거 아마 허공에다 날려도 굉장히 잘 날아갈 것 같아요. 공기 저항 없이. 그게 사운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운드라는 게 이제 스피커에서 음이 퍼지면 거기에서 이렇게 직선이나 어디 앞에 막혀 있으면 오디오 소리는 회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껴가면서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죠. 그런 걸 옆을 동그랗게 쳐내면서 오로지 원래 쭉 이렇게 번지는, 원래 음이 진행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공기가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사람한테 오게 하는 굉장히 정확한 소리를 내는데도 굉장히 유리한 디자인이고, 이 디자인을 저는 집도 집인데 집의 거실이나 공간도 그렇지만 좀 이런 인테리어가 필요한 곳이죠. 뭐 디자인 하우스나 기타 뭐 전시장, 음악 관련 뭐 공간 이런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스피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 스피커가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하튼 제품에 대한 아직 충분한 소개가 여전히 안 되고 있지 않나? 이제 한 2년째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적극 다시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스피커가 블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 작은 공간을 위해서는 블레이드 2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2하고 1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고 키가 10cm 차이밖에 안 나지만 둘의 이 성능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이 할 수 있는 걸 2가 대신하기는 어려운 영역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대역 차이나 그 다이나믹 크기보다도
전체적인 그 스케일이나 이런 게 좀 규모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2하고 1은 서로 용도가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음악을 들어보시면 저희 처음에 들어본 그 곡이 이제 뭐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곡인데 로넌 하디만이라는 분이 이제 연주한 그런 곡인데 제가 이걸 처음 들은 게 저희에서 마스터를 이렇게 바꿔서 야 음악이 참 괜찮다 했던 게 90년대 말 2000년 초반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쉬운 일렉트로니카, 약간 라운지풍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런 좀 아주 보송보송한 일렉트로니카인데 이 곡에 보면 대역이 낮은 대역이 계속 전자악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매끈매끈하게 들리는 이 곡이 대역이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많고 쉴 새 없이 여러 옥타브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재생하기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전체 스케일 가지고 말쑥하게 나오기 어려운, 들으면 그냥 소리 뭐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대단히 어려운 악기가 있거나 이렇게 막 악기 구성이 복잡한 연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전체 대역이 딱 일체감 있게 나오기는 또 은근히 어려운 곡인데 이런 스케일의 느낌은 이 블레이드 들어보면 대단히 아주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뭐 진짜 감동이 밀려오는 듯한 이 곡의 동영상이 이렇게 바닷물이 쭉 밀려오는 그런 장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주는 곡입니다. 아주 스케일이 크고 어떤 음파가 쭉 나한테 밀려오는 느낌의 그 쾌감이 대단한, 이런 걸 들을 때 아주 좋은 스피커가 바로 블레이드죠. 그런가 하면 블랙 아이드 피스도 오랜만에 들어봤죠. 아마 라디오에서 CF하고 라디오의 그 인기를 거의 동시에 석권했던 그 당시 2000년 초반 곡이었는데 이게 거의 다른 곡들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았었나 싶은데 대단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 우리가 하는 정통 힙합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음악이고요. 빌보드는 블랙 아이드 피스에 그래서 R&B상을 줬었죠 그때. 그래서 위라엠이 나가지고 우리가 R&B야? 막 이런 얘기를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이런 곡에서도 뒤에 이제 펄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장면들 아주 멋있게 대비가 잘 되면서 이쁘게 흘러가죠. 이런 곡들의 어떤 아주 짧은 다이나믹과 그런 아주 음악이 흐르는 느낌 이런 팝을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다른 스피커들하고 느낌이 좀 다른 그런 스피커가 블레이드 1 메타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메타 버전이 되면서 그 음의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줄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곳을 거쳤죠. 뭐 요 트위터 갭 댐핑이라든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미드레인지부터 저 우퍼까지 많은 부분들을 손을 봤죠. 그래서 원리로 보면 뭐 뒤에는 요만한 메타 그 조형물이 하나가 들어갔지만 에너지를 좀 더 많이 줘도 되게 그거에 견딜 수 있게 만든 그런 스피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높은 대역 쪽에 조금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고 뒤에 디퓨징이 특히 1kHz 이상의 고음을 디퓨징을 시키니까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죠. 여하튼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롤랜드 비아존하고 이 멕시코 테너죠. 특이하죠. 최고였는데 2000년 초반에. 그다음에 안나 네트레코가 이제 듀오로 부르는 그 오수아브 판치울라라는 곡이죠. 이게 그 푸치니 라보엠에 나오는 이런 곡을 들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곡의 가사가 뭔지 또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도 뭔가 이렇게 음을 듣는 사람 오케스트라와 남녀 소프라노와 그 테너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뭔가 굉장히 절절한 어떤 상황인 것 같은, 그리고 그냥 단순히 높은 음을 지르는 소프라노와 남성의 고음력 에너지가 쫙 뻗는 이런 느낌의 그냥 오디오적인 소리를 듣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오케스트라의 스케일과 이렇게 쭉 어떤 감동 같은 게 밀려올 만한 그런 스토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노래들, 그런 거를 듣는 재미가 역시 이 정도 스피커 이런 사이즈와 이런 대역, 전형적인 풀레인지죠. 20Hz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음의 어떤 왜곡이나 이런 간섭 없이 그 전체 벽에서 마치 음악 전체 오케스트라가 그 오페라 전체 무대가 쏟아지는 듯한 느낌, 이런 거를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를 이렇게 그냥 단순한 곡과
또 배치 같은 걸 이렇게 일자로 딱 놓고 들으시면 그냥 앞에 요게 나온 소리와 옆에서 그냥 방향이 부딪히는 대로 그냥 나오는 제대로 구사가 안 되는 그런 베이스, 이걸 듣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스피커들하고 크게 차별화가 안 되는, 다른 캠프 스피커들하고도 그렇게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는 제가 좀 이 매장에 오면서도 좀 가끔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 스피커를 들으실 때는 항상 이렇게 약간 틀어서 이쪽 벽에서 바로 반사된 음이 그대로 오지 않고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가게 하는, 약간 틀어주는, 각을 좀 토우인을 줘서 그런 베이스가 진행에 일단 문제가 없게, 저쪽도 마찬가지죠. 옆에 다른 스피커가 바짝 붙어서 가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재생을 좀 하게 해야 이 스피커에서 어떤 감동, 블레이드만의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와서 블레이드를 들으실 분들은 꼭 한번 그렇게 들어보시고, 앰프는 좋을수록 좋죠. 제가 투메탈을 좀 오랫동안 들어본 바로는 앰프가 좋을수록 소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T+A M200 같은 이런 디지털 등폭단으로 만든 아주 스피커를 반듯하게 잡아내는, 이런 베이스를 굉장히 정확하게 소리를 내는 이런 앰프로 드라이브 하면 굉장히 스피커가 단정해지고 말쑥해집니다. 지금 소리는 약간 그런 소리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블레이드 원 메탈을 다시 한번 이 더워지는 시점에 역시 또 깔끔한 소리와 어떤 스케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는 큰 스피커, 사운드에 비해서 스피커 자체의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 스피커로 한번 다시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